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연일 이어지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이 기대감에 대한 에너지가 더 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죠. 오늘도 낙관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ADP 민간 고용이 276만 명 감소로 발표가 되면서 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면서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시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했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시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연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뉴페이스 김정철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2년 만에 왔네요. 2년 만에 다시 이 시간에 돌아왔는데, 뭐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좀 자주 찾아뵈려고 하고요. 사실 바쁜 것도 있는데, 타사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예. 일단은 하지만 해외 선물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장 많이 봤으니까 제가 또 많은 재밌는 이야기 이번에는 방송 사고는 좀 안 치고요. 제가 네.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제 좀 안 치고 절제된 언어와 절제된 해설과 그다음 좋은 정보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서울경제 나와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알찬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벌써 반이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씩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말이 가까우면서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함께 집중하시면서 1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목요일이 되는데 저는 목요일이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좀 기대감에.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기대감에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1시간 좀 알차게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빨간불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 오름세입니다. 3,1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7% 상승입니다. 9,6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2% 하락세입니다. 3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42% 하락됩니다. 1,70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3% 오름세입니다. 1.121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고용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현재의 감산 규모를 최소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오늘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일단 다 괜찮았고 지금 중국, 독일, 미국에서 또 새로운 부양책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중국에서는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지방은행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뭐 그런 자금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또 이번 주에 또 논의한다고 하고 독일도 추가 부양책을 지금 논의 중이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부양책이 없어도 그냥 지금은 증시가 오르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오늘도 뭐 당연히 오를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일단 시장의 심리 자체가
경기 이제 재개 기대감이 너무 크고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만 지금 조금 움츠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아직 너무 고점이 아닌가, 조금 버블이 너무 많이 낀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심리 지표를 보면은 아직 버블을 논할 때가 아닌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 지표들은 이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이제 CNBC의 진 크레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에 양심이 없다. 원래 시장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야지 시장이고요. 가는 건 더 가고 밀릴 땐 더 밀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면 안 와요. 조정은 갑자기 뒤통수를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확실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깨지고 나서 보자. 그 다음에 하방을 봐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는 시장을 좀 상승세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백신 기대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백신은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DNA 한 가닥만 틀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백신에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그만큼 승인이 빨리 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승인이 늦게 나면 제약업체들 안 만듭니다. 돈만 무지하게 들고 결국 승인 늦게 나면 변이 나오면 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코로나에 기대를 해준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 기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지수가 떨어지면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아니죠. 우리 대통령 아니니까. 근데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증시부양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시부양한 거마저도 꺾이면 참 곤란한 지경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을 좀 믿고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논밥 나오잖아요. 논밥 나온 것까지 한번 보자. 하지만 시장은 좀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시고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폭력 시위 같은 악재들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5% 상승해서 25,98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84% 상승한 3,10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이 제일 적었지만 지금은 강보합권을 넘어서서 0.66% 상승한 9,67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려 시장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주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회복되는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들이 재개 활동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V자 반등이 어려울 거라던 전망과는 달리 아시아 증시는 V자를 그려가고 있죠. 우리 시장도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코스닥도 벌써 저점에서부터 고점 1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미국 증시도 현재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함께했던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여객선이 미국으로 비행하지 못하도록 계획 중인데 6월 중순부터 이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이 미중 갈등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신임이 높은 분이죠.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후보군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낙관했는데, 다만 백신의 방어력, 즉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면역 지속성이 짧을 경우에는요, 기업과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백신 개발을 이뤄내야 할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종철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DNA가 하나만 틀어져도 백신 개발은 도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우치 소장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회복 중입니다. 딱히 어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지금 양성 반응, 음성에서 양성으로 다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체가 에이즈 같은 전염병과는 달리 코로나에는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뭐 여태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에이즈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는 달리 코로나는 조금 더 희망적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트위터를 올렸죠. 백신들이 정말로 잘 돼가고 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이 코로나 백신이 순항 중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조금 더 호재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백신 관련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소식은 좀 악재입니다. 유럽연합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인 디지털세. 이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면서 미국이 맞대응을 하기 위한 관세 보복 조치를 내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유럽 국가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세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해서 만들어진 이 세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는 많이 있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룡 IT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텍스가 붙는다면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지털세 부과권으로 다시 한번 유럽과의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초에 프랑스와 미국이 갈등을 빚었죠. 그렇지만 올해 1월에 이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부양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유럽 국가들이 초조해지자 디지털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낸 건데요. 앞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이 와중에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회에서 제정을 확정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홍콩 지도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특별 법정 설립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사했다라고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폭력 시위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 정부를 베이징으로 호출해서 홍콩 보안법의 입법과 이 법 집행기관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견해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입법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를 쥐고 흔들려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미 홍콩 보안법 초안이 대부분 마련이 됐고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법인을 승인을 하고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초고속 코스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날 4일 전이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미국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린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전해드렸던 이 소식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여객선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소식이 한 10분, 20분 전쯤에 나온 기사라서 아마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미국도 점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는 유가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죠.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내일로 앞당겨지지 않고 기존의 일정이었던 9일부터 10일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오펙은 이날 홈페이지에다가 이 정례 회의를 9일부터 화상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제목에 보시면 오펙 플러스의 미팅이 이번 주에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오일이 4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잠깐 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 화면이 조금 지연돼서 뜨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0.35% 상승해서 36.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회의가 좀 앞당겨지면 산유국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일정이 원래대로 진행되면서 조금 투자자들이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속보가 나왔죠. 이들이 기존 감산량의 하루 970만 배럴을 7월까지 연장하겠다. 거의 연장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은 한 달 동안만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약간은 기대감이 좀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5월에 감산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감산량을 더 늘리도록 심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뉴페이스인 김종철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 선물은 지금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3,102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 현재는 어떤 방향 보면 좋을지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의 해설위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먼저 의견 들어보죠. 일단 사실 엇밖에 둘 수밖에 없고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스닥이었으면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S&P 500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두 개를 띄워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정말 핫했던 삼성전자 차트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다음 S&P 네. 500이 왼쪽에 있는데 물론 이 두 차트 같다고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지금 정고점 회복을 못했어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에 튀어나온 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부르고 싶은데 지금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서 노래 부르다간 엔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이제 흐름 자체가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약간 흐름이 왔다. 지난주에 사실 이미 한번 나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언택트가 좀 밀리고 컨택트 위주로 조금씩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오늘 그 시장이 국내에서도 한번 펼쳐졌고 그게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증시 일정 자체가 뭐 그렇게 악재가 나오는 일정. 물론 시악재입니다. 시악재인데 제가 증시 경험 하나가 또 떠오르네요.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 예. 만약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외곽에서 총격전 벌어진대요. 지금 막 경찰하고 막 뭐 시위대하고 막 밤에는 총싸움하고 낮에는 되게 평화롭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준전시 상태?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전시 상태니까 자 전쟁이잖아요. 맞서야죠.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학습 효과가 좋아가지고 밀릴 틈도 안 주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진 크레이머가 정말 시장에 양심도 없구나. 이렇게 대시위가 있는데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컨택트 쪽이 몰려있는 S&P 5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한 6월달 말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워렌 버핏이 원래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정고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국내 증시는 약간 다릅니다.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꼭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국내 증시 잠깐만 얘기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오늘 투자 매매 종합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샀죠. 금융투자가 많이 샀다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뭐 신규 매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 쭉 내려오면 선물 쪽에서 매도죠. 차익 거래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죠. 매수 차익 거래인데 지금 날짜를 좀 길게 한번 넓혀볼게요. 날짜 길게 넓혀보면 사실 금융투자는 올해 10조 넘게 매도죠. 10조 넘게 매도고 지금 1조 다시 산 거고 그게 차익 거래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 그동안 매도 차익 있는 거 선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조, 5조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조 반영했고 그게 왜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시장 베이시스 콘텐고였거든요. 콘텐고 상태였기 때문에 콘텐고로 전환하자마자 빠르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고 금융투자에서 그래서 매수가 나온 건데 약간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S&P 500 자체는 사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컨택트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그냥 매도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강세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도할 거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 준 차장님께 넘어가기 전에 지금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나왔네요. ISM 비제조업 PMI 45.4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 지난번보다도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준점 50을 하회한다는 점 이런 점들도 함께 짚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이번 주 지표는 지금 뭐 계속 잘 네, 나오고 네. 있어서 증시와 이제 실물 경기의 괴리는 조금 좁혀지고 있다. 네. 이렇게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만 쫄보였던 것 같은 그런 지금 네, 이런 느낌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제 그럼요. 저만 네. 좀 위축돼 있었던 이런 저만 혼자 이제 뭐 버블을 사실 그건 있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손 안 나가요. 손 안 나갑니다. 그렇죠. 네. 손 안 나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자들만 들고 있자. 네, 저는 그게 약간 항상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지금 너무 올라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fear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해서 네네. 이게 CNN 이제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표인데 요게 지금 지수는 아니고 지금은 한 58 정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0으로 갈수록 이제 공포, 100으로 갈수록 이제 탐욕을 뜻하는 거니까 어떻게 네. 보면 과매도 과매수를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산출해내는 게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부터 채권 수익률, SM 그 빅스 지수 변동성, 뭐 풋옵션, 콜옵션 레이시오 뭐 이런 걸 다 해서 0에서 100 이제 사이를 이제 산출해내는 건데 이게 네. 외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그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꽤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절정이었을 때는 10이었어요. 3월 이때쯤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막 떨어질 걸 걱정하는데 58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막 탐욕 구간으로 막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절정일 때는 뭐 한 80, 뭐 85 이 정도까지도 갔었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아직 외국이나 뭐 모든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아직은 과매수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고 보여주는 지표기도 네. 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경기 기대에 대한 경기 재개 기대감이 네. 너무 크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유동성이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아직 유입될 자금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계속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계속 뭐 무역 그 농산물 구매 관련해서 지금 뭐 1차 무역 협정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네네. 실제 그 구매하는 양은 좀 작거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분기 구매량이 34억 정도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전년 동기 대비 적은 거예요. 사실 원래 추가로 지금 더 구매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2년 안에 한 350억 달러를 더 구매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표면상으로는 계속 우리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량은 지금 많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적다는 거는 아직 엄청난 양을 구매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또 뭐 브라질 해와라가 너무 지금 평가 절하가 돼서 네. 그 대두가 너무 지금 구매적으로 매력도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네, 가격 네, 네. 구매력이.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미국산 대두 대신 지금 브라질 쪽에 대두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도 지금 미국 측에서 조금 견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의대로 지금 잘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의 내정이 지금 불안한 것 때문에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한 이런 내정의 이제 불안을 조금 시선을 돌리려고 네. 계속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할 여지도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증시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심리 지표도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언제든 조정은 조금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그래도 저는 굳이 고르라면 매수 쪽으로 아. 매수 쪽이 더 근데 확률이 더 저는 높을 것 트럼프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아니 지금 6월달에 여객선 못 오게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누가 가나요? 안 그러게요. 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한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참 잘 골라서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쉽진 않은데 사실
조정을 아예 대비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가되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약간 요거를 조정을 완전히 그때 조정으로 바꿔서 보는 게 좀 더 낫잖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 해외 선물하신 분들은 데이 트레이더들이시니까 사실 그렇죠. 시장 분위기상 잠깐 조정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요런 체크 포인트들을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이 염두하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준 차장님은 지금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에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장에서 앞으로도 더 이제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언제든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조금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과 관련해서는 이 감산 연장 합의를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사우디와 러시아가 잠정적으로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아주 잘 되네요. 이번에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준 차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감산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감산 합의가 잠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더 저희가 40불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네. 더 오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일단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그렇고 지금 공장 가동률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공급은 거기에 반해서 공급은 오히려 멈춰 있거나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시위하는 것 자체도 시위를 하려면 어느 장소에 집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차를 타고 가야 된다. 네,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다 경찰들 차 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군 또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막 탱크 굴리고 막 네, 자동차 네. 막 훈련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계속 원유 이 소비는 일어나고 있을 거라서 저는 시위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이 가장 큰 이슈고 그래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여기에 감산까지 더해지니 추가적으로 40불은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공급은 줄어들고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고 거기에 또 감산까지 더해지면서 40달러 그 이상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일단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원래는 970만 BPD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7월까지만 했다라는 건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더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상황 보면서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이제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크게 많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공급이 확실히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다음까지 보려면 최소 그래도 40불대 초반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가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1930년대 한번 공급 충격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공급 충격이 왔는데 이때 회복하는데 보통 그 전 레벨 회복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걸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딱 차트를 보셔도 갭 매우로 가는 자리가 40달러 초반이고요. 그 이상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커 휴즈 원유 시추공 장비가 800개 갔다가 지금 250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베이커 휴즈 시추공 수가 올라와야 그 뒤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많이 캤던 게 현재 정제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정제 시설, 그러니까 정유 정제 시설을 가동시키는 거는 금방 가동시킬 수 있어요. 가동률 금방 올릴 수 있는데 네. 시추공은 이게 땅 파고 알아보고 막 이거 한 2달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 알아보고 있겠죠, 다들. 안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게 바로 40달러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 업체 중에 빅5 중에 그러니까 한 군데가 BEP가 45달러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가 생산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오려면 40달러 초반대까지는 와야 걔네들은 생산 재개하면서 시추공수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러면 안전권은
7월 중순 요 정도까지는 상승 안정권이 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러면서 40달러 초반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50달러, 60달러까지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요 쪽은 아까 준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도 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빠르게 40달러까지 튈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멕시코랑 사실 이 원유 급락할 때 마이너스 주가 잠깐 보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진짜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주가가 다시 오잖아요. 저는 만기까지 거래할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 이제 오일 배럴 탱크가 와서 우리 집 주소 물어보면 저는 알려줄 거예요. 그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오일 매도를 한 사람이 있었겠죠. 네. 대부분 어디냐면 멕시코 셰일오일 업체들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수익이 보고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 수익 보고 청산 아싸 돈 벌었다 이러진 않아요. 계속 롤오버 한단 말이죠. 지금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올라오면 청산하겠죠. 그러니까 쇼커버링 나오면 그때 잠깐 한번 튈 수 있다. 그때가 거의 끝 지점이다. 이렇게 그때가 이제 단기 고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직 그 슈팅까지는 안 나온 걸로 보여져서 추가적으로 그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좀 매수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떤가. 데이트레이드 하신 분도 그때까지 좀 매수로 좀 보자.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청철 해설위원님도 상승을 보고 계시고 당분간은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일단 40달러까지는 좀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가기까지는 이 시추공수가 좀 늘어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드가 1,700달러가 깨졌네요. 지금 오늘 굉장히 음봉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693달러, 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좀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없어지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쭌차장님 관망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매도 의견 먼저 확인할까요? 네, 일단 골드 매도 사실 계속 박스권 얘기 들었었는데 네. 사실 뭐 타 방송사에서 박스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달러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요한 사실은 이제 사실 원래 이 달러의 상대 통화라고 볼 수 있는 유로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골드. 네. 왜냐면 골드가 왜 달러랑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원래 이런 개념으로는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골드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금가를 주진 않고 이렇게 보관료를 받아요. 이렇게 돈에 보관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실물 자산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의 반대 통화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달러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번 저점까지 좀 깨지 않을까.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좀 회복하고 그런 상황에 올해 그럼 달러가 올라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 트렌드 자체가 현재 돈이 원래 달러 쪽에 몰렸다가 그 달러에 몰렸던 돈이 빠지면서 골드로 가냐 어디로 가냐 정해졌을 때 사실 상대통화 유로와 위안화 이쪽으로 조금 몰렸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돈의 흐름상 지금 골드 쪽에서는 좀 빠진 상황이 오고 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확 밀리네요. 오늘 사실 오늘 방송 출연한다 그래서 골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골드 매도라고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요. 9시까지 골드 매도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여기서 추가 매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왔어요. 많이 그쵸.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올라오면 다시 매도를 보는 전략. 그다음에 깨지면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1665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매도를 못 들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전 데이트레이딩 전략은 좀 매도를 보시되 지금 오늘 구간에서는 좀 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너무 많이 빠졌고요. 좀 반등해줄 때 매도하는 전략. 일단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관망입니다. 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고 쭌 차장님은 관망 주셨어요. 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금이
달러 쪽으로 지금 다 쏠려 미국 쪽으로 다 쏠려 있다가 지금 이머징 시장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지금 해외 각국으로 지금 투자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고비는 지났다. 그래서 위험선호 온 현상이 지금 나면서 증시보다 사실 골드보다는 당연히 증시 쪽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골드는 사실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보는 시간보다는 증시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더 큰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이 조금 골드 쪽으로 안 쏠리는 것 뿐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는 계속 지금 약달러 기조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약달러 기조로 가면은 골드는 상승할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요즘은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사실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해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매수를 들어가서 조금 길게 보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지만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길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을 보시는 게 좋고 네, 저는 그래도 여전히 골드는 아직도 우상향으로 보는 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준 차장님은 오늘 일단 관망을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상향의 방향이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자, 지금 이렇게 골드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는 이 자금들이 좀 증시로 몰리고 있죠. 이 수익의 탄력성 측면에서 이 골드보다는 증시에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조금 몰려가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하지만 앞으로 달러의 이 약달러 기조는 조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네요. 20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네요. 예상치가 300만 배럴가량 이 증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지금 유가의 변동이 있을까요? 우리 김정철 우리 해설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원유가 어제 API도 좀 예상보다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되냐면 원유 재고가 준다. 원유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합니다만은 전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유 재고가 왜 주느냐. 그러니까 원유 재고, 말 뜻을 잘 보시면 돼요. 원유잖아요. 원유는 캤죠. 캐서 뽑아 올렸죠. 캐는 게 아니라 금이 아니니까. 뽑아왔어요. 뽑아와서 어디다 놔뒀어요. 원유 재고죠. 뽑아서 어디 놔뒀는데 누군가 빨리 가져가면 또 재고가 주는 거죠. 근데 누가 가져갔냐? 이게 정제시설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걸 정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솔린 만들고 중유 만들고 경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져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뽑아오는 양은 지금 어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져가는 양이 좀 빠르게 정제시설 빠르게 다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화학공장 멈췄던 거 다시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솔린 재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솔린 재고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가솔린 재고를 조금 보시면 가솔린 재고는 보시면 늘었죠.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좋지는 않다. 근데 그만큼 저는 오히려 또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수요 부분. 가솔린 재고가 좀 줄어드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올 때가 유가가 좀 더 탄력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솔린 재고를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솔린 재고는 지금 60만 배럴 증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솔린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유가의 상승에 더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고요. 준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재고가 사실 네네. 별로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는 상황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든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재고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뉴스예요. 사실 실물 경기가 진짜 회복되고 있다는 걸 진짜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 지표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런 건 이미 저는 선방향 됐다고 보고 그냥 기대감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도 40불까지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전에는 재고 발표 때가 되면은 굉장히 이 차트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일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나눠드렸고요. 저희는 유로로 넘어가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로는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97선까지 또 내려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유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아주 의견 일치가 좋네요. 유로도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부터 먼저 네.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방송 내내 유로는 상승만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와가지고 어. 여기서 말 바꿀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유로가 상승이긴 한데 저는 이제 지금 추격하기 쉽진 않죠. 지금 손 못 그쵸. 나가는 네. 구간이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로가 상승하는 건 다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나라 통화는 그 나라 경제를 결국 반영하니까. 근데 유럽이 전 제일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유로가 올라오면 근데 달러의 상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유럽 자체가 지표가 좀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꺾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도를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유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렸던 건 오늘은 사실 이제 1.11000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11000 쪽에서 나중에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오늘 변동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부터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유로 매수만 근데 떠들고 네.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 와서 또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매도하자. 이거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물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약간 또 의견 바꾸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 이제 보유자분 영역에서 보신다면 차라리 저는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못해도 한 1.13600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데이 트레이더 분들은 오늘 끝났고요. 일단 네.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는데 진짜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오면 매수도 못 갑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 봤을 때 이거를 트레이딩하기 쉽진 않아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방향은 매수로 가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방향은 매수가 좀 유지가 될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거의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지금 약달러에 좀 힘입어서 반사 이익으로 유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유럽의 이 경기에는 유럽 자체 경기에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항상 유로는 진짜 암울하다. 암울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 내일일 거예요. 아마 내일 20일 아마 네.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PPP 또 5천억 정도 추가가 또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풀려서 뭐 유로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돈이 풀리는 거는 경기를 안정시킨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유로의 어떻게 보면 강세에 힘을 더 더해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유로가 좀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유로존 자체로만 보더라도 유로화 자체로만 보더라도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달러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유로는 강세로 갈 확률이 많고 지금 계속 미국에서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시위도 계속 격해지고 있고 또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은 또 달러를 또 약세로 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로가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매수로 봐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이제 유로존이 이거는 좀 장기적인 뷰지만 유로존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도 모든 게 마무리되고 딱 장부를 펼쳤을 때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 남부 쪽에 끝도 없는 이 부채와 이런 재정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다시 또 암울한 유로의 뭐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조금 한 달, 두 달 요 정도 일단 이번 주는 강세로 가고 그 뒤로는 조금 이제 보합세를 보이다가 조금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달러 약세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요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의 악재도 좀 이 약달러에 한 숟갈 더 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희 유로는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혜를 얻고 있는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랠리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다양한 수혜주들이 떠올랐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청소용품, 그리고 푸드 딜리버리, 이 음식 배달하는 이런 업종들이 다양하게 섹터별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보시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런 여행업종이죠. 여행업종 같은 거는 4월부터 60%가량이 올라졌고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도 50%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라는 주식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카지노 주식도 굉장히 많이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반등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현금 흐름이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면 시장이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까? 시장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 회복이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업종들에 많이 상승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주식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뎌지거나 지연된다면 지금 같은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거나 멈출 수도 있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트레이딩 타임 유로까지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 부분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달러가 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2203님이 문자로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럼 달러는 더 이상 상승할 이유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달러의 상승 요인 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달러의 상승 요인을 본다면은 이제 코로나 2차 발발이죠. 코로나 2차 발발이해서 확진자 수가 또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또 늘어난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는 백신을 안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 테지만 만약에 이런 2차 발발이나 이런 뭐 특별히 아주 불안한 상황 뭐 진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정말 악화가 된다. 네, 그리고 네. 홍콩에서 막 대규모의 외국계 자본 이탈이 일어나면서 막 제2의 뭐 IMF 뭐 이런 것까지 우려가 되지 않는 한은 네. 당분간 이렇게 계속 연준과 미 정부의 끊임없는 이제 달러 찍어내기, 네. 뭐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게 계속되는 한은 달러가 오를 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백신 개발, 뭐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도 증시도 올라가고 또 달러는 반대로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지금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일단 달러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게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로를 좀 보면은 유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자본 조달 방식, 그러니까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자본 조달 방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이 많은데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주로 은행을 껴서 주거든요. 간접적으로 주는 방식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유럽에서 피치에서 유럽 은행들 신용등급 10개 은행을 다 강등시켜 버렸어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메르켈하고 해서 5천억 유로 이번에 합의해서 발표했다는 거 보면 약간 진짜 최악은 지났구나.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악을 지났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최악은 지났구나 해서 올라온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고점 정도, 그래서 최대 많으면 1.15까지도 오겠는데 딱 그 이상 정도까지 보시면 달러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좀 하락을 좀 멈추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중국이 좀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뭐라 안 하니까 지금 네. 뭐 달러 약해지고 하면 자국 수출도 잘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국은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무역 수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면을 세워줄 정도만 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관련해서 미중 그냥 신냉전이죠.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냉전 자체가
뭐 엄청나게 붉어져가지고 다시 싸우면은 약간 좀 저도 그러면 이제 다시 달러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분들 이분들이 이제 생활 문화가 우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정말 용감하게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 저런 나라 한번 다시 퍼져도 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왜냐면 그 경각심을 죽여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언제 나타날 거냐. 한 2, 3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다시 확산하는 부분은 그냥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 3주 내내 좀 안전하다. 달러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바쁘게 가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